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을 들어갑니다. 그 정적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구분구적법을 배워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156쪽에 있는 생각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읽어보시면요. 다음 그림은 물고기 모양의 장식을 만들 도안의 넓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cm, 0.5cm, 0.25cm 간격의 세 종류의 모는 종이에 그린 것이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여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각 그림에서 물고기 도안과 공통 부분이 있는 모눈의 개수를 A, 도안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눈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오른쪽 표를 완성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표를 보시면요. 예, 그 A하고 B가 나와 있는데 예,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예,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모눈의 개수니까 파란색 부분, 예, 파란색 부분을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노란색 부분까지 다 합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 A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그림 1에서요. 자, 그림 1에서 A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됩니까? 예, 그렇죠. 3개. 아니, 3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3개가 아니라 예, 12개가 되겠죠. 12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림 2를 한번 가지고 와 보죠. 자, 그림 2에서 이제 공통된 부분, 파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 전부 다 합치면은 총 몇 군데가 되나요? 예, 여기 나와 있듯이 37군데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만 있는 곳은 예, 총 13군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림 3을 한번 가지고 와보죠. 자, 모눈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파란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의 공통 모눈의 개수는 예, 다행히 예, 세수가 그 개수가 나와 있네요. 128.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76까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각 그림에서 물고기 도안과 공통 부분이 있는 모눈들의 넓이의 합을 m 제곱센티미터, 도안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모눈들의 넓이의 합을 그 소문자 m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오른쪽 표를 나타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1에서요. 예, 모눈 하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1cm니까 1이죠. 그러면은 대문자 m은 얼마가 돼요? 예, 그냥 12 똑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2에서는요. 모는 하나의 크기는 예, 변의 길이가 0.5니까 하나의 크기는 0.25가 되겠죠. 그럼 0.25를 각각 37과 13에다 곱했을 때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예, 그렇죠. 대문자이면 9.25고 소문자이면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3.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3을 봅시다. 자, 그림 3은 그 모눈의 한 변의 길이가 0.25니까 예, 둘이 곱하면 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1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6분의 1을 각각의 모눈의 개수에 곱해서 나온 값이 나와 있는데 대문자인과 이제 소문자임의 차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세 번째 문제죠. 모눈의 간격을 0.1, 0.01 이렇게 점점 그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대문자임에서 소문자임을 뺀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일단은 모눈의 크기가 1일 때, 모눈의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는 예, 그 차이가 10이 되고 그 다음 0.5일 때는 그 차이가 6이 되고요. 그 다음 점점 모눈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결국 이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눈의 크기를 점점점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대문자 m과 자, 요 대문자 m과 소문자 m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바로 여기 있는 예, 대문자 m과 소문자 m의 크기가 거의 같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분구적법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는요,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공식도 다 알고 있고, 어떻게 구하는지 뻔히 알고 있죠. 오각형, 육각형도 결국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다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들은 이렇게 쪼갤 수가 없습니다. 예,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이렇게 쪼갤 수가, 쪼갤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예, 모눈 이용했었죠? 예, 이런 모눈 이용했었는데 자, 이런 모눈을 이용해서 이제부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대문자임과 소문자임이 거의 비슷했었죠. 모눈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아이디어를 이용할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기본 도형으로 주어진 도형을 세분화하여 어딘값을 구하고 그 어딘값의 극한값으로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 거기 157쪽 밑에 나와 있는 예인데 y는 x제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을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x축 0부터 1까지를 n등분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좌표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뭐 n-1 그리고 n분의 n은 1이죠.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y 값을 구하는 거죠.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0과 n분의 1부터 n분의 n까지 다 x제곱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값을 구할 거예요. 어떤 두 가지 값이냐? 자, 그래프 요걸 보시면요. 자, 직사각형을 이제 세울 겁니다. 어디다가 x제곱이라는 그래프 바로 밑에다가 직사각형을 세우는데 전부 이 곡선 위로는 안 지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세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세운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SN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은 높이가 없죠. 그래서 0.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 세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자, 그럼 n번째는 n분의 n-1의 제곱이겠죠. 높이가요.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특히 n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참고로 이거는 시그마 표현을 풀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1부터 n-1번째 한까지. 자, 그래서 나온 값이 요게 바로 SN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158쪽으로 넘어갑니다. 158쪽에서는 뭐가 나오냐? 역시 아까 비슷한 걸 구하는데 이번엔 조금 틀립니다. 자, 아까는 요 곡선의 위쪽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뛰어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요. 높이가 n분의 1이래요. 높이가 n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2, 마지막 직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n이 돼서 자, TN이라는 게 바로 아까 직사각형들의 넓이입니다. 그림에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인데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이거를 또 역시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요 시그마 표현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결국 다시 이걸 최종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SN과 TN 즉 N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낸 이유는요. 바로 극한 취하려고 한 거죠. 요렇게 극한 취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십니까? 샌드위치 정리. 자, 이거 극한 취해서 계산해 보면은요. 자, 샌드위치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SN의 극한이 3분의 1이고요. TN의 극한도 3분의 1이죠. 결국 뭡니까? 자, S가 3분의 1이라는 건데 S는 결국 뭐예요?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157쪽에 나와 있는 맨 처음 질문. X제곱과 X축과 X는 1.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된 거죠. 어떻게 구한 거예요? 바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자, 특히 이런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SN이나 TN이나 한쪽만 구하면 대부분 샌드위치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이제 159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넓이가 아니라 부피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여라. 자, 이거 구하는 아이디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원뿔을 딱 절반 쪼갭니다. 절반 쪼개서 위에서 아래로 절반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면이 나오겠죠. 그 단면을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 단면을 봤을 때 그 단면을 n등분할 거예요. 그럼 높이가 그 각각의 이제 어떤 도형들이 삼각형들이 나올 텐데 그 삼각형들의 높이가 각각 n분의 h가 될 거고 밑면의 길이가 요건 x고 요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요 x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예, 요 x의 길이는 n분의 r이 됩니다. 예, n분의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바로 밑에 거는 n분의 2r, 그 다음 거는 n분의 3r 쭉 내려가서 이제 n분의 nr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자, 실제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n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기둥을 세울 거예요. 네, 요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점점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즉 n의 값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 기둥이 바로 이 원뿔을 다 채우겠죠. 예, 결국 이 기둥들의 합을 구해가지고 그게 n에 대한 식일 테니까 그 n을 한없이 늘려버리면은 바로 이 원뿔의 부피가 나오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원기둥의 높이. 예, 원기둥의 높이 아까 얘기했었죠. 예, 높이는 죄송합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예, 밑면의 반지름. 높이는 n분의 h고 밑면의 반지름은 n분의 r. 가장 위에 있는, 특히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n분의 r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면의 반지름의 각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구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다 나온 겁니다. 왜냐? 이제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 나왔으니까 이제 계산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일단은 파이 r 제곱에다가 h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밑면의 반지름 n분의 r, 높이는 n분의 h. 그 다음에 n분의 2r, n분의 h.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은 또 시그마식이 나오죠. 1부터 이번에는 n-1번째까지. 그래서 적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실제 요 원기둥들의 부피의 합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여기 n분의 1 각각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하죠. 자, 그래서 실제 이거 다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런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참 이거 어렵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내야 돼요. 물론 이런 식으로 서술형은 안 나오는데 선택형으로 됩니다. 다만 이제 선택형도 작년 이제 여러분들 수학적 기능법 문제 풀어 보셨죠? 그 문제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풀이 과정 속에 블럭 그 빈칸 채우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158쪽에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 보시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9쪽에 문제 3번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선생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